일본 사람도 노답이라서 버리고 간 팟캐스트, 그런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국제연애가 과연 정답일까? 스미마셍. 이거 사람들이 지나갈 때 양해를 구하네. 사람들이 연애를 안 하지만 그래도 뭔가 결혼 같은 걸 보면은 국제연애 혹은 국제결혼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일본 여자 혹은 서양 남자와의 국제연애가 우리나라 연애의 어떤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발생된 어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좋은 사람은 우리나라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일본에 있을 수도 있고, 유럽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에든 있을 수 있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도 어디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일본 사람 중에도 이상한 사람 많을 거고, 미국 사람 중에도 이상한 사람 많을 거고, 혹은 뭐 어디 이상한 동남아 사람이라도 나랑 맞는 사람 있을 거고, 굳이 국적에 연연하지 말자. 이게 오늘의 결론. 자, 그러면은 나갈 사람들 다 나갔겠지? 왜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느냐? 그러니까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사람 사는데 다 똑같은 거지. 어디나 다 이상한 사람 있는 거고, 일본 사람 중에서도 이상한 사람 많지.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그러니까 말이 통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똑같은 한국말을 한다는 거지, 우리가 말이 통한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한국말을 해도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심지어 말도 안 통하는 외국어로 말하는 일본이랑 뭐 유럽, 미국에서는 얼마나 더 다른 사람이 많을 거 아니야. 그래도 일본 사람 중에도 되게 괜찮은 사람 많고, 서양 사람 중에도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괜찮은 사람 많을 거거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나 있고, 이상한 사람도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있는 거지. 나랑 맞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닐 것 같다는 게 나의 생각. 그렇다면 나랑 맞는 사람을 어디서 만날까? 그게 문제지. 그거 알았으면은 뭐 일본을 가고 유럽을 가고 미국을 가고 외국 사람을 만나고, 아니면 뭐 같이 맞는 사람 만나려고 이지랄 저지랄 떠는 게 그러고 있겠냐? 나랑 맞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 비법 같은 게 있으면은 다 그걸로 하지.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흔히 일본 사람들은 되게 뭔가 착하다든지, 아니면 뭔가 자신의 마음을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돌려서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한다든지, 이런 좋은 이미지가 있는 것도 맞고 실제로 그런 경향이 있는 것도 많긴 하지만, 그거를 돌려서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자신의 의중을 파악하기 애매모호하게 말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다 보니까 자기의 뭔가 그런 거를 잘 표현 못한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뭐 얘기가 직설적으로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직접적으로 표현 같은 걸 잘해준다, 이럴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쳐다보네. 부담스럽네. 그냥 공원이라서 사람들 별로 안 지나갈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지나가? 이거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 서양 사람이 직설적인 것도 맞지만, 그것도 또 돌려서 반대로 보면은 뭐랄까 공격적이라고 비춰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건 좋은데, 때로는 공격적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싸움 나는 거지 뭐.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사람은 서로 만나다 보면은 어떤 공통된 문화라든지 공감대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외국 사람을 만나면 애초에 공감대 자체가 별로 없잖아.
물론 이제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나 이런 게 더 크긴 하지. 왜냐면 아예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게 다르다는 이유가 어마어마한 단점이 될 수도 있지. 뭐 그게 쉬웠으면은 너나 나나 다 했지, 안 그래? 근데 쉽지 않으니까 가볼 만한 길이기도 하지. 왜냐면은 그 어려움을 뚫고 이뤄내면은 되게 성취감이 있으니까. 일본 사람을 만났다 막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나 많이 다른데도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고 서로 맞춰 나가고 서로 만나면서 다른 점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면에서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국제 연애가 어떤 면에서는 되게 발전적일 수 있는 거지. 근데 원래 사람 만나는 게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어려운 대신 모두가 다 다르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대신에 사람이 진짜 난 제일 어렵던데.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도 배신 때리고 가기도 하고 뭐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날 좋아해 주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결국 나는 국적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로 귀결되는 거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은 어떤 면에서는 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그쪽에서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더 좋은 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 정답이 없지 뭐. 애초에 정답이 있었으면은 다 그거를 했을 테니까. 결국에는 뭐 연애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사람 관계니까. 인간관계가 제일 피곤하면서도 어렵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 보람된 일이니까 그거를 잘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거를 잘 해결할 수 있으면은 그거만 한 게 없지 뭐. 그게 해결이 되겠냐? 해결이 됐으면 안 이러고 있겠지. 아니, 일본 사람이냐 서양 사람이냐가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제일 중요하지 뭐. 뭐 이거 뭐 중학교 도덕책에서도 나오는 얘기 아니야. 결국에는 너를 이해하고 알아야 타인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다. 뭐 중학교 도덕책에 다 내용이 나와 이미. 이미 정답은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근데 그거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 막막하고 어려워서 그렇지. 그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들 보면 신기하긴 해. 그런 관계를 어떻게 잘 해결하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그런 능력치가 향상되는 거니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느끼는 거는 어차피 다들 자기 인생에 제일 관심 있지 남의 인생에 관심 없으니까 별로 그렇게 또 상처받을 것도 없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잘 되길 바라지 뭐 남이 뭘 하든 뭐 신경이나 써? 그러니까 당장에 길거리 이렇게 돌아다녀도 여기서 만난 사람 중에 몇 명이나 내 얼굴을 기억하겠다고. 아마 100명 중에 100명은 다 나의 얼굴과 내 이름도 모르겠지. 아, 자고 일어나면도 아니야. 그러니까 딱 스쳐 지나가고 바로 직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근데 또 그런 면을 다 기억하면은 그게 정상적인 생활이 될까? 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극도로 예민하고 극도로 섬세하다는 건데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터져 죽어버리지.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터질걸? 정상 생활이 불가능하다니까? 그렇게 다 모든 걸 기억하고 모든 거를 하면은 오히려 무서운 사람이지. 미친 사람인 거고. 여기서 좀 실수해도 딴 데 가면은 또, 아, 저기서 했던 실수 반복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 다음에 실수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실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내가 뭘 얻고 내가 뭘 어떤 사람이 될 건지가 중요하지. 결국에는 내가 중요한 거지. 남들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고 내가 내 인생 사는 거지 뭐. 어차피 신경도 안 써. 그냥 가는 거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그냥 네 꼴리는 대로 하고 대신 그런 행동들에 책임지고 그러고 뭐 여기서 좀 안 돼도 거기서 아 여기서 왜 안 됐을까 하고
다른 데 가서 더 잘하면 되는 거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세요. 뭐 일본 여자 만나고 싶으면 일본 여자 만나고, 서양 남자 만나고 싶으면 서양 남자 만나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 만나고 싶으면 우리나라 사람 만나는 거지. 알아서들 하쇼. 나도 내 맘대로 할란께. 근데 진짜로 요즘에는 다들 어떻게 만나나? 코로나 때 이후로는 진짜 뭐 다들 집에서 있으니까. 그리고 약간 다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 SNS 이런 걸로 매체나 이런 게 다 옮겨가다 보니까 그런 SNS나 유튜브로 많이 만나지 않을까? 뭐 사람 만날 일이 있어야지. 어떤 핫플레이스는 다 인스타로 나오고,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이런 거 보고 다 그런 사람들 있는 데로 가니까 그런 데서 뭐 놀다가 만나겠지 뭐. 스미마셍.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줬지. 인스타만 해도 일종의 어떤 모델 산업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광고 마케팅 이런 거를 원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던 거를 이제 일반인들이 모델이 되고, 그리고 그런 일반인들 모델을 광고 모델로 세우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다른 광고 플랫폼이 됐고, 유튜브만 해도 이미 누가 TV를 봐요, 다 유튜브 보지. 뭐 인터넷 방송, 스트리밍 이런 것도 이제 새로운 하나의 어떤 엔터테인먼트가 됐고, 그런 스트리머나 유튜버들이 성공해서 막 무슨 행사 같은 데에도 참여받고 하니까 그게 진짜 대단한 거지. 원래는 뭐 모델이나 이런 어떤 전통적 매체들에서 PD들, 연예인들이 하던 거를 이제 일반인이 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진짜 그런 플랫폼들이 대단한 거지. 그런 플랫폼들 속에서 누군가는 기회를 얻는 거고 잡는 거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참 신기해.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사진이나 영상으로 그냥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느끼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느끼는 거니까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어렵고 내가 누군지 아는 건 더 어렵고, 근데 많이 만나다 보면은 조금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기는 하지. 왜냐면 뭐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고,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까 뭐 알아가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또 그런 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른 경험을 하면서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지. 다 부딪혀 보면서 깨닫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고, 다 확률과 통계니까.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 걸 수는 있겠지만 그게 꼭 좋은 사람을 만난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거니까 확률이 올라가고 통계적으로 좀 수치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어떤 기준점들이 생기니까 사람들을 만나면서, 혹은 여기까지는 감당 가능, 아니면은 혹은 이거는 내가 진짜 용납 못함, 이런 기준점들이 생기니까 그런 기준점들에 따라서 나만의 원칙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은 일종의 어떤 나만의 룰이 생기는 거니까 그럼 그 룰에 맞춰서 행동하면 되고, 남의 어떤 시선이나 남의 어떤 그런 것들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겠지. 왜냐면 나만의 룰이 있으니까 그럼 그 룰대로 행동하고, 맞으면은 같이 가는 거고 안 맞으면은 뭐 어쩔 수 없고. 왜냐면 사람은 많으니까. 전 세계 60억 명 인구 중에서 나랑 맞는 사람 찾기가 쉽기도 하면서 쉬운 일이 아니기도 하니까 결국엔 다 스쳐 지나가는 거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거지. 어이구,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